저는 경남 마산의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태어나 오직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바치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어스름이 깔린 시장통에 나가 오징어와 멸치를 말려 파는 노점 좌판을 하셨습니다. 거친 손마디에는 늘 소금기와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새벽마다 일터로 나서기 전 제 머리를 한참이나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시던 그 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안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남들처럼 비싼 문제집 한 권 마음 편히 풀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매달려 반에서 늘 3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세상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셨고 동네 아줌매들 앞에서 우리 아들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큰 공부시킬 거다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둔 뭉칫돈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거 엄마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이걸로 서울 가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해라. 저는 눈물을 쏟으며 엄마 이 돈으로 병원비부터 써요. 저는 지방에 장학금 주는 대학에 가도 돼요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좀만 쉬면 낫는 병이니 걱정 말고 가서 큰 꿈을 펼쳐라 하시며 본인의 낡은 금가락지까지 빼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유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좁고 습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첫 학기를 마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제게는 슬픔을 온전히 느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과 월세를 벌기 위해 저는 정신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가 하늘에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 믿었기에 낮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밤부터 새벽까지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일을 끝내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동네 골목길에 버려진 낡은 장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옷장 하나 제대로 없어 옷가지들이 늘 뒹굴고 있었기에 저는 이거라도 닦았으면 좋겠다 싶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장롱을 방으로 주워왔습니다. 서랍 곳곳을 닦아내던 중 서랍 안쪽 깊숙한 틈새에 끼어있던 낡은 복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을 열어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묵직하고 눈부신 금목걸이 하나와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봤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장 이 금목걸이를 팔면 밀린 월세와 다음 학기 학비 걱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제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항상 널 위해 기도하마. 그 짧은 문장에는 제가 마산에 두고 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이 금목걸이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위해 평생을 모아 준비한 소중한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남의 어머니의 눈물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결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근처 복덕방을 뒤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장롱의 주인인 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금목걸이를 내미는 저를 보며 어르신은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걸 대체 어디서 찾았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이사 중에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네. 자초지종을 설명하던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서울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 낯선 어르신 앞에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묵묵히 들으시더니 제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셨습니다. 자네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시나 보구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닿겠나.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한 대학의 명망 높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정직함과 성실함에 깊이 감동하셨고 저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시는 것은 물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날이 춥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면 저는 지금도 가끔 그분과 마주 앉아 서로의 어머니 유품을 자랑하며 웃음 짓던 그 따뜻한 겨울밤을 회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때로 느려 보이고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킨 그 올곧은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세상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만약 제가 그날 금목걸이를 탐냈다면 저는 당장의 학비는 벌었을지언정 평생을 이끌어준 은사님과 어머니가 주신 자부심은 영영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이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소년의 정직함이 만든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더 큰 울림으로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세요.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서 따뜻한 응원의 하트를 보내주세요. 구독과 팔로우를 하시면 매일 당신의 삶에 용기와 위로를 주는 가장 특별한 실어들을 배달해드립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다시 시작할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